그리고 사례를 깊이 좀 팔아라 하니까 오늘 또 오셔가지고 미술관 계속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적이시고 또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도시 뉴욕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 그 리저 켈리 씨를 모실 텐데요. 오늘 그 동시 통역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채널 1분을 2예요. 채널 2입니다. 한국어 채널을 이제 들으시면 되고요. 우리 자 이렇게 뉴욕에서 직접 먼 걸음 하셨고 지금 시차가 있으신 것 같은데 표정이 굉장히 밝으세요. Do you like South Korea? Yeah. Thank you. So 아마 한국어로 연습하실 거예요. 한국어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 우레가 같은 박수로 맞으십시오. 예, 자, 감사합니다. Alright. 안녕하세요. How's that? 안녕하세요. 어떠신가요? Your name is Imelda. 전 리즈라고 And I need to 합니다. take a picture of you. 이거 사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Come on. Go. 피스 사인에 채널 1번이랍니다. 채널 1번. 동시 통역 채널 1번이에요. It's my first time in Korea. 한국에 온 건 I'm 처음입니다. very excited. It's my second 오게 되니까 day. 굉장히 신나네요. 이틀 I need to tie 되었는데요. my shoes. Alright, so let's get this started. 한번 There are some 시작해볼까요? changes in the presentation. 프레젠테이션에 변화가 좀 There's some new 있었습니다. slides, 책을 some new 보시면 새 ideas 슬라이드가 있고 새로운 from the 아이디어가 discussions we had 들어있는데요. yesterday. 우리가 어제 나눈 토론에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So 얻었습니다. if you want the new version, we'll send it to 그래서 you. 새로운 버전을 원하시면 A 보내드리겠습니다. quick background on 짧게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We are 이야기해드렸습니다. part of 스타일러스는 companies. 세 개의 회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No. Two. Okay. Oh, there you go. So 이제 작동되네요. back. Okay. The podium is. Can we rise the laptop? The podium is not allowing yet. 그 랩탑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신호가 잘 안 가는데요. 네, 이제 잘 되네요. So Decoded Fashion 그래서 is Decoded part of Fashion은 Stylus Media Group. 스타일러스 미디어 We 그룹의 have 일부입니다. Stylus, which is an 우리는 advisory 스타일러스가 company 있고 with 어드바이저리 clients. 컴퍼니인데 We advise 300개가 넘는 and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whatever 많은 is 친구가 next, 있고 Stylus Fashion 그 is 다음에는 focused on 스타일러스 fashion, 패션인데 패션에 and 집중하는 Decoded 곳이고 Fashion is the 디코디드 events 패션은 arm and the 이벤트 community. 펌으로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고요. So today we are the 그래서 largest 오늘 community in the world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around 커뮤니티로 fashion 패션을 and 테크놀로지에 We have 연결시킵니다. summits in Milan, New York,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밀란, 런던, 도쿄, 뉴욕에서 가지고 있고 smaller events, 더 작은 이벤트나 회의를 가지고 있고요. 12개의 국가에서 we have 이러한 일을 하고 mentorship 있습니다. talks when we connect fashion executives 패션 익제큐티브들을 연결시켜서 멘토십이 필요한 이들과 연결시켜 드립니다. 기술 쪽에 계시는 사람들이 조언이 필요하면 드리고요. 또한 컴페티션이 있습니다. 디자인 컴페티션이 있고요. IT 컴페티션 등을 통해서 패션과 관계된 제품을 만들고는 합니다. There are many events about fashion. 패션에 대한 많은 이벤트가 있는데 우리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I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IT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큰 아이디어보다는 작은 아이디어에 집중하죠. 그래서 케이트 스페이드에서 온 메리 비치신데요. 제가 주최한 회의에서 여러 번 만나보셨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케이트 스페이드에서 만든 아이디어가 바로 제가 주최했던 회의 작년에 있었던 곳에서 얻은 것입니다. 올해 5월 저는 디자이너와 만났는데 그에게 왜 기술이 중요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기술에 대해서 많은 실험을 했는데 올해는 참여하지 못했는데 그는 오늘날의 디자이너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모든 것들 옷감, 패턴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렌드는 이전의 트렌드를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고 정말로 혁신적인 일은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좋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그다지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패션과 테크놀로지 사이에서의 말입니다. 디자이너들은 이에 대해서 잘 몰랐고 굉장히 다른 별개의 세계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로 코크리에이트를 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길 원했고 새로운 것을 만들길 원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잘못인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 몇몇 분들이 패션 디자이너라고 스스로를 이야기를 하십니까?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 패션에서 일을 하고 계신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시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패션에서 일을 하시나요? 미국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손을 들어보십시오. 패션에서 일하시는 거 알고 계십니다. 거기도 계시네요. 두 분 다 IT에서 일하시나요? IT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십니까? 다른 분들 다 식품업계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600여 명이 함께 들어가 있는 방을 만들었고 어떤 분들은 패션 디자인에서 오셨고 어떤 분들은 엔지니어 분야에서 일을 하신 겁니다. IT에서 일하신다면 해커손이 뭔지 아시죠? 해커손이 뭔지 아실 겁니다. 해커손도 컴피티션입니다. 굉장히 힘든 컴피티션입니다. 24시간 동안 계속되면서 도전 과제를 맞이하고 이에 대해서 솔루션을 만드는 겁니다. 자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쉬지도 않습니다. 하룻밤 내내 계속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패션에 대한 것을 만들고 싶어 해서 베컴 윙커나 로이스도 만났고요. 여러 다양한 이들이 만나서 한 방에 모여서 엔지니어들과 함께 76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24시간 내에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뭐냐면 우리는 5개 최고의 아이디어를 골라서 메르세데스 벤츠 패션 위크로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웠던 이벤트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캘빈 클라인도 있었고요. 또한 다른 회사 역시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가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패션과 테크놀로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제 영상을 플레이하겠습니다. 잘 안 되네요. 엔터 키 눌러주시죠. 작동이 안 되는데요. 뒤로 돌아가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 담긴 비디오입니다. 꼭 보여드릴 거예요. 포기 안 할 거고요. So, what happened? There was a lot of press. There were 300 많은 프레스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요. 300개가 넘는 이야기가 써졌습니다. 그리고 in fashion, 패션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they realized that they didn't have to 깨달은 겁니다. 바로 더 이상 기술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였죠. 패션에 관한 많은 임원들이 왔고 그들의 일을 그만두고 기술 업계에서 일을 하고 그것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일주일 뒤에 그렇게 됐고요.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온 엔지니어까지도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었고요. I was super pregnant. 저 그때 임신했었습니다. Technology being developed, I think that the kind of film that I'm making now, in a funny way, is a reaction to that. Why am I showing you this video? It's because that 제가 이 비디오를 보여드린 이유는 그때까지 기술 IT는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지 패션에 대해서 정해주는 입장이었습니다. 굉장히 바보 같았고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디자이너들에게 맡기기 전까지 굉장히 좋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위너가 바로 패션을 일하시는 분들에게 맡겼을 때 나왔는데요. 뉴욕타임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된 것으로부터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뉴욕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패션 퓨처 어워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상은 바로 이전 이벤트의 연장선상이었습니다. 위의 첫 사진은 헨리 홀란드가 영국에서 오신 분인데요. 스타트업을 시작했고 이 상을 타신 장면입니다.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상을 탔습니다. 아니야 하이마츠라는 디자이너와 함께 상을 탔는데요. 패션 위크에서 일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했습니다. 올해 10월 뉴욕에서 있었고요. 이제 웨어러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웨어러블이 어떻게 부상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제대로 이루어진 부분, 그다지 많은 성공 사례가 있지는 않지만 그거 성공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이고 또한 실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위대한 사람들도 실패할 수 있는데 이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이곳 한국에서 혹은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어떻게 스타트업들이 소비자들을 하드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하드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스타트업을 필요하고 작은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웨어러블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정의가 뭔지도 알고 있고요.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노선에 대한 것입니다. 몸에 붙이는 웨어러블에 대한 것이고요. 웨어러블이라는 말을 좋아하시든 말든 저는 그 단어가 좋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에서의 극적인 변화를 반증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숫자를 따지면 현재 5천만 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전 세계로 퍼졌고요. 지난해에는 1,900만 개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비자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요. 서로 데이터를 경쟁하고 있고 서로의 몸을 비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더 건강하게 되고 싶었던 것이고 센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센서가 들어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여러분들이 보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패션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품에다 기능을 넣을 수 있고요. 뷰티라고 부를 만한 변화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장에는 두 가지의 제품이 있습니다. 인디펜던트 디바이스가 있고요. 스스로 작동하는 제품입니다. 구글 글라스나 애플 워치가 좋은 예시가 되겠죠. 그다지 많은 제품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두 가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리고 그 디바이스는 다음에 더 많은 타입의 제품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패시브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the ones who depends on something. Usually the phone. 다른 어떤 것에 달려 있는 디바이스인데요. 주로 스마트폰입니다.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기기는 전화기에 연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해에 확실하게 보였던 것은 기술 인더스트리, IT 인더스트리가 말하기를 기능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스타일이 필요합니다.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최초의 큰 이야기는 애플이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여 쿠퍼티노에서 애플이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 당시 좀 잘한다는 디자이너는 전부 초청을 해서 그때 디자인 설 회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이 쭉 되면서 오늘날 패션 측들은 기술 협력을 위해서 또 기술 회사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또 큰 IT 회사들이 또 디자이너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IT 회사들도 디자이너와 협력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서로를 무시하고는 혼자 힘으로는 더 이상 이 시장에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서로의 힘을 빌려서 이제 함께 협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그 이탈리아의 에디터 치프인 소사니에게 물었습니다. 이 웨러블이라는 표현 말고 뭐 다른 거 없을까라고 문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 웨러블이라는 표현 대신에 다른 표현으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을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미 용어가 있다. 그냥 패션이라고 부르면 된다. 늘 부르던 것처럼 패션이라고 부르면 된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이 프랑카 소사니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다른 이런 패션 편집자들은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본 겁니다. 이런 디바이스를 보면서 이미 이것이 패션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패션 편집자들이 이 IT 분야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보그 차이나에서는 애플워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장면을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구글 글래스죠. 구글 글래스를 DVF의 옷과 함께 매칭시켜서 표지로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만 큰 회사잖아요, 구글은. 그런데 이게 지금 이미 사실 제품 자체가 사장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는 중국의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웨러블 산업 자체를 그렇게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큐서킷이라는 회사입니다. 런던에서 살고 있는 프란체스카 로셀라와 그리고 라이언이 만든 회사인데요. 사실 그 사업을 한 지는 좀 한참 됐습니다. 2004년부터 사업을 했었고요. 이 프란체스카 로셀라 디자이너가 여자분인데 여러 가지 다른 하드웨어를 활용해서 옷에 접목시키는 그런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건 지금 그 여러 유명한 팝스타들이 공연할 때 입는 옷, 뭐 U2라든가 그런 그 유명한 그룹들이 공연할 때 입는 의상을 이런 조명 장치와 연결시켜서 옷이 빛이 나도록 만들어서 이것을 이 아티스트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유명해졌는데요. 이 이후에 상당히 더 사업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투자의 내용이 뭐였냐 하면 2014년 뉴욕 패션 위크의 패션 쇼를 이제 하는 것인데요. 이 패션 쇼를 하기 위해서 10만 달러가 넘는 굉장히 큰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투자를 해서 이 뉴욕 패션 쇼에서 자신들의 작품을 선보인 것이죠. 이게 작년에 뉴욕 패션쇼에서 했던 그 쇼의 장면이고요.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웨어러블 산업, 웨어러블 패션을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요. 또 실제 이때 이제 선보였던 옷들이 cutecircuit.com에서 실제 판매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들어가시면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프란체스카가 계속해서 혁신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ARM이라는 회사와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RM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제조업체고요. 이런 회사를 통해서 가장 최신 기술이 반영된 그 장치들을 옷에 직접
넣을 수 있는 것이죠. ARM 같은 경우 여러분이 만약 직접 연락을 해서 우리가 한국에 있는 업체인데 장치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바로 아마 회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뉴욕에서 그 컴피티션을 하나 진행했는데요. 지금 한국분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한국분입니다. 한국 디자인이고요. 저희의 키노트 스피커로 당시에 그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차고 있는 시계가 굉장히 예쁜 아름다운 시계인데요. 8개 나라에서 100개가 넘는 스타트업들이 이 컴피티션에 참여를 했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커프라는 회사가 그 1등을 했고요. 그것을 계기로 $500만 자금을 조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컴피티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노드스트롬이라든가 웨스트필드,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러 패션 에디터들, 콘데네스트의 여러 패션 에디터들이 함께 참여해서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이 제품들을 평가했다는 겁니다. 제시된 제품 하나하나를 평가를 한 것인데 이들이 가장 중시했던 기준은 예쁘다, 아름답다, 패션 아이템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지를 이분들은 심사위원들은 가장 중시했던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기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테크이긴 하지만 이 컴피티션에서 가장 중요했던 요소는 아름답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출시된 제품 중에 99%는 예쁘지 않아라는 이유로 탈락을 시켰고요. 이 1등을 수상한 커프라는 회사의 제품이 아름다워, 예뻐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1등을 했었습니다. 프란체스카와 라이언 같은 그런 큐트 서킷 같은 경우 굉장히 예외적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패션 쪽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IT 쪽에 있는 것인지 사실은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어느 한쪽에 그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양쪽을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양쪽 모두에서 실패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장비는 있지만 금방 구식이 된다든가 하는 식으로 성공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2가지 다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몇 가지 공유해드리겠는데요. 에버펄스 같은 경우입니다. 이 에버펄스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충전시키는 기능을 있고요. 또 그러니까 남자 지갑, 여자 지갑에서 핸드폰을 충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탑재한 지갑을 선보였는데요. 저 친구의 이름도 리즈입니다. 저랑 이름이 같습니다. 이 친구는 원래 디자이너가 아니고요. IT 쪽에 있는 사람인데 디자인을 시도를 해본 거죠. 그런데 지갑이 조금 너무 크기가 크고요. 너무 좀 손에 잡히지가 않는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성능은 좋았지만 디자인으로서는 실패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통 그만해라는 말을 잘 안 하는데 이 친구한테는 이건 안 된다, 이건 그만둬야 된다. 자, 지갑을 제대로 만드는 회사를 딴 데 가서 찾아라. 그리고 너는 네가 잘하는 IT 쪽만 팔아 라고 조언을 했었습니다. 패션 쪽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네가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찾은 파트너가 케이트 스페이드입니다. 케이트 스페이드라는 패션 회사와 협력을 하면서 가장 최신 IT 기술을 장착한 지갑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또 IT 쪽에서는 한국의 삼성과 협업을 했고요. 이제는 B2B 중심의 사업을 전개하면서 아주 그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충전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혹은 생체 데이터를 취합하는 IT 기능을 갖는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어떤 스마트폰으로 온 여러 가지 그 전화를 노티를 줄 수 있는 알림 기능이 있는 제품을 만들려고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때 보통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다 스마트폰 기능과 연동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소비자들은 생각만큼 빨리 이 트렌드로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보냈을 때 소비자들이 이것을 외면한다라고 해서 이게 반드시 제품 자체가 실패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의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알림 기능이 있는 제품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어제 한국의 한 디자이너와 만들었습니다. 알림 기능은 사실 새로운 건 아니죠. 반지도 이미 나왔고요. 뭐 어떤 전화가 오면 반지가 진동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사실 몇 년 전에 나온 제품입니다. 거의 1년 전에 나온 제품인데 이제서야 이제 소비자들이 아 이런 기능이 있는 반지가 있구나라고 알고 그걸 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립니다. 소비자들이 캐치업하기까지요. 오늘날 소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걸 중시하고요. 그래서 그 조명도 내가 원하는 색깔로 들어오는 걸 원하는 경우 많이 봅니다. 모양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 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 개성이 표출되는 제품을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커스터마이제이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또 브랜드, 자 브라질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가 이 회사 제품 쓰고 있어, 나 샤넬 가방 들었어, 나 어디 회사 제품 쓰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과시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조차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비싼 제품에다가 제품 로고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고요. 유명한 브랜드이지만 뭔가 새로운 기능, 특별한 기능,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소비자들 바뀌고 있다는 것 생각하셔야 되고요. 생체 기능, 생체 매트릭스, 바이오매트릭스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소비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내가 그냥 갖고 싶어 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와 이거 멋지다 재밌겠다 해서 그치지 않고 내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성장하면서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기능을 탑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도 이미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아이폰이 없는 삶이란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능을 탑재한 제품을 만드셔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트위터가 별로 인기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트위터에 올리지도 마시고요. 페이스북에도 올리지 말아주세요. 스와롭스키가 지금 굉장히 새로운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와롭스키에서는 스마트 펄스를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요. 이제 올 연말쯤 발표를 할 겁니다. 크리스탈, 스와롭스키 크리스탈이 몸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색이 바뀌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 거고 출시할 거고요. NFC 기능을 탑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스와롭스키가 하는 이유는 디자이너들이 어떤 새로운 컨셉, 웨어러블 컨셉을 뭐 옷이든 장신구든 스와롭스키 크리스탈을 활용해서 만들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제품을 새로 내보이게 됩니다. 여러분께 특별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에요. 토리버치하고 핏빗의 콜라보레이션 굉장히 성공적이었고요. 가격대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저가 제품, 상당히 저가 제품도 있고요. 38달러 선의 제품도 있고 175, 195달러 상대적으로 고가인 제품도 있습니다. 핏빗은 뭐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에서 매출이 가장 빠르게 크고 있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이죠. 가운데 보시는 것은 마이카 팔찌입니다. MICA, 미카, 마이카 브레이슬렛인데요. My Intelligent Communication Accessory의 앞자를 따서 MICA, 마이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잘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름은 아닙니다. 어쨌든 굉장히 예뻐요. 예쁘고 여러 가지 보석도 박혀 있고요. 뱀피로 장식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굉장히 비쌉니다. 495불이나 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작동을 시키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과는 또 새로운 통신사의 특정 통신사의 새로운 그 통신 플랜을 사야 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새로 받아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맨 끝에 보시는 것은 폴로 셔츠인데요.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운동 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여러 생체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탑재된 셔츠고요. 자,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레베카 민코프가 만든 제품이에요. 케이스메이트라는 회사와 협업해서 핸드폰 케이스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충전 케이블 그리고 데이터 연결 케이블 뭐 이런 것들도 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아까 알림 기능이 있는 그런 그 장신구를 만들었습니다. 레베카 민코프가 이걸 만든 이유는요. 이거 나중에도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걸 만들면 언론이 굉장히 그 관심을 보이게 되거든요. 실제 이걸 만들어서 판매함으로써 매출이 얼마가 일어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만 이런 걸 만들 때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은 최소화시키고요. 그리고 제품도 그렇게 많이 안 만듭니다. 물량을 적게 하고요. 그 대신에 언론에는 확실하게 노출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 언론에서도 커버를 하게 되고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버펄스와 케이트 스페이드의 협업입니다. 왼쪽 상단 사진이고요. 올 가을에 출시될 라인입니다. 가방 안에 핸드폰을 넣어놓기만 하면 아주 급속 충전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건 반지예요. 웅가로에서 오메이트와 협업을 통해서 만든 반지입니다. 역시 알림 기능이 있는 반지고요. 럭셔리 브랜드라고 봐야겠죠. 골드, 금하고 그리고 여러 잼스톤을 넣어서 만든 겁니다. 마이클 코어스 역시 새로운 지금 제품 준비하고 있고요. 인텔, 구글과 협업해서 뭔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마이클 코어스에서 뭔가 이런 웨어러블 제품 만들었다라는 뉴스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타미 힐피거 자켓인데요. 여러분들 반응이 궁금합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기본적으로는 태양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2개의 장치를 충전할 수 있는 놀라운 옷입니다. $600밖에 안 합니다. 네, 이게 판매가 어떻게 될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만 이것 역시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는 작은 스타트업 회사와 협업을 해서 퍼빌리언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와 협업해서 만든 단돈 60만 원짜리 동시에 2가지 기계가 충전되는 자켓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미스핏이고요. 스와롭스키와 협업해서 만든 장신구 겸 웨어러블 제품입니다. 토리 버치가 핏비트 그리고 스와롭스키가 이제 미스핏과 해서 여성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기능이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제품에 이런 기능을 탑재시켰을 때 성공 사례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성공 사례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웨어러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핏빗이 있고요. 149불 핏빗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 워치가 있습니다. 애플 워치는 이제 가격대가 좀 다양하죠. 이 두 장치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웨어러블 장치 시장의 40%의 매출을 이 두 제품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위가 샤오미 제품입니다. 샤오미가 17%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멘 그리고 삼성이 있고요. 각각 3%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나머지 30% 시장 정도입니다. 아직까지는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이죠. 자, 애플 워치의 가격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549에서 시작합니다. 이 가격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성공 사례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기에 판매가 확 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샤오미도 그렇고 랭글리 같은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라면 정말 언론에 최대한 노출을 시켜서 초기 판매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킥스타터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금을 모을 수도 있는데요. 킥스타터는 정말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비디오도 잘 만드셔야 되고요. 스토리도 좋아야 되고 짧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름답지만 짧은 비디오로 시선을 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격도 여러 가격대를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노출이 돼야 되고요. 이 제품 설계하실 때 한국만 생각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지금 그렇거든요. 일본이 일본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데 일본은 사실 시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일본 제조사들은 일본을 위해서 만들긴 하지만 어떤 그 미적 감각이라든가 창의성이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어필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작지만 일본 제품은 잘 팔리는 것이거든요. 한국 시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세계 무대로 가져나갔을 때 어떨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프로덕트라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크기가 작든 큰 회사이든 영어를 못해도 되고요. 영어 못하면 영어 잘하는 사람 고용해서 사업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내 제품 팔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좀 크게 생각을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품을 만들 때 처음부터 이거를 가지고 성공을 거둔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뭘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지를 가지고 처음 제품을 만들기는 하지만 이것이 첫 제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이 시장을 앞으로 내가 어떻게 키워나갈지를 생각을 하고 시작하셔야 될 겁니다. 이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커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첫 작품은 이런 반지 형태로 내보냈지만 그 다음에 후속 타로는 뭘 날릴 건지, 뭘 공개할 건지를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국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시는 분이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브랜드도 이미 있고 내 매장도 갖고 있다.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 그런데 아직 내가 전 세계 소비자들은 직접 만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이라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마케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웨어러블은 아직까지 굉장히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 뭔가 관심을 끌만한 제품이 나오면 구매까지는 안 이어지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언론에서도 커버를 해주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공 사례 좀 말씀드렸는데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죠. 다이안 폰 풀스텐버그, DVF와 구글이 협업을 한 것입니다. 자, 다이안이 이 제품을 만들어서 구글이 제품을 내놨는데 처음부터 사실은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조롱거리가 됐었죠. 제품 자체는 너무 엉망이어서 다이안 폰 풀스텐버그가 도움을 줬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자, 구글 글래스는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글 글래스를 끼게 되면 옆 사람과의 연계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거리감이 오히려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 글래스로는 실패했고 다이안 폰 풀스텐버그가 개입을 했지만 역시 이것도 크게 성공 거두지 못했고요. 아까 미카 브레이슬렛 말씀드렸습니다. 미카 브레이슬렛 제품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이걸 쓰려면 새로운 통신회사의 전화번호도 새로 열어야 되는 이런 것들 역시 그 실패의 원인이 되었고요. 레베카 민코프의 그 케이스메이트 협업 사례. 민코프가 굉장히 성공적인 제품을 많이 내놓은 디자이너입니다만 이 특정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끔찍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 옆에 보면 별표 5개짜리 평가하게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싼 티가 난다라는 소비자 평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원래 잘하는 디자이너지만 이렇게 엉망인 그런 그 소비자 평가를 받게 됐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정말 혹평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도했던 초기 투자 적게 해서 빵 터트려서 언론의 주목을 받겠다라는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실제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따 와서 저한테 오시면 제가 이게 얼마나 그 싼티 나는 제품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뒤로 슬라이드를 좀 뒤로 다시 보내주시겠어요? 하나만 뒤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마이카 팔찌인데요. 자, 아까 제가 애플워치의 가격을 기억해달라고 했죠. 얼마였습니까? 얼마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죠? 한국어로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요. 네, 아까 그 가격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애플워치의 가격을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애플워치의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장치를 만들어낼 때 아이워치를 기준으로 해서 애플워치가 얼마였지? 그러면 그 제품을 기준으로 내가 새로 출시할 제품을 가격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만든 제품이 럭셔리 브랜드다. 아주 고급 가죽을 쓰고 내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고급 브랜드다. 럭셔리 브랜드다라고 하면 애플워치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럭셔리 브랜드도 아니고 고급 소재를 쓰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면 애플워치보다 비싼 가격으로 팔려면 애플워치보다 뭔가 굉장한 기능을 갖고 있던지 아니면 애플워치보다는 값이 낮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그걸 기준으로 장치를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300불이 어떤 그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300불 이상이 되면 고민을 하게 됩니다. 300불 이하면 뭐 한번 써볼 만하네, 한번 써보자라고 구매를 하지만 300불 이상이 되면 불안해지는 거죠. 자, 화면 좀 띄워주시면 다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슬라이드가 안 뜨면 없이 가죠 뭐. 자, 성공 사례 말씀드렸고 실패 사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IT 업계에 계신다면 패션 브랜드에 연락을 해서 나랑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기능을 가지고 실험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코어스도 그렇고요. 여러 빅 브랜드들이 한국에서 작은 IT 업체라 할지라도 충분히 이런 큰 패션 업계와 협업해서 작업을 하실 여지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연락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뭔가 좀 새로운 것, 기존에 있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 새로운 제품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한 2,000 유닛에서 10,000유닛까지 내가 자유롭게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좀 연락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패션의 빅 브랜드라 할지라도 처음엔 한 2,000세트 정도를 만들어서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더 생산을 하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생산 역량을 갖고 있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IoT 업체라면 한번 연락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IT 업계에 계시건 혹은 패션 쪽에 계시건 이 프로젝트 매니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스킬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같이 협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디자이너들은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요. 이거를 IT 업계에 만들어주세요 라고 던졌는데 자, 패션 지금 이번 시즌 제품 나가야 되는데 IT 쪽에서는 아직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패션 업계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즌별로 굉장히 타이트한 그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에 뉴욕 패션 위크가 있으면 그 전에 언제 제품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스케줄이 아주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IT 쪽에서는 이 제조 일정 못 맞춘다. 6개월 뒤에나 제품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디자이너, 패션 쪽에 계신 분들은 이 시즌에 맞추어서 제품을 내보내는 것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러한 중요함을 같이 인지하고 같이 맞춰서 일해줄 수 있는 IT 쪽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같이 일할 수 있는 컨택 퍼슨을 찾으라는 것, 정통한 컨택 퍼슨을 찾으라는 것,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디자인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기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능을 탑재할 때에도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 맞는 기능을 탑재하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그냥 기능을 얻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말씀드릴 것은 유통망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진 팔찌, 가방 이런 걸 만든다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에 훌륭한 IT 기능을 탑재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제 유통 매장에 가져가서 웨어러블이라는 제목으로 판매하려고 한다면 바이어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어느 매장에 어느 매대에 어떻게 진열해야 될지 아직 모른다는 거죠. 자, 내년쯤 되면 상황이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1년 정도는 제품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유통망에 소개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제 컴퓨터는 이제 일을 그만하고 싶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이쪽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나만 보여드리고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초청장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이 어느 정도 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연결이 됐습니다. 이건 노트 뷰고요. 원래 아까 제 노트를 읽으시면 안 되고 전체 화면 보기로 해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스크립트를 준비해 왔다는 걸 들키면 안 되는데. 좀 잘 좀 열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보다는 IT가 좀 잘 될 줄 알고 왔는데 일본에서는 로봇은 있는데 와이파이도 안 되고요. 일본 와이파이가 안 되더라고요. 네. 네, 한국에서는 파워포인트는 좀 약하네요. 네, 와이파이는 빵빵하게 잘 터지는데. If you want to show me notes view is fine here. I just need that picture up. Yeah. 네. Last slide. 노트 뷰가 보여도 할 수 없지만 just go like that.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이 마지막. 네. 요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를 제가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현학 팀장님, 그리고 성화 팀장님 전부, 또 한국 패션협회 관계자 여러분,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누구든지 멀지 않아요. 뉴욕 한 20시간만 투자하시면 뉴욕 갈 수 있습니다. 2015년 뉴욕 게임 체인저 서밋이 10월 달에 열립니다. 여러분 모두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가시면 제가 무료로 입장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간다라고 연락만 주시면 돼요. 네, 트위터 안 하시는 걸로 알지만 저한테 트위터로 트윗하셔서 나 여기 가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2015년 뉴욕 서밋에서 W 매거진과 어워즈를 주게 되고요. 가장 최신 프로덕트 제품, 또 최신 흐름 보실 수 있고 여러 유명 디자이너들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뱅이 최초로 패션 파이낸셜 웨어러블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소합니다. 생소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울 거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10월 달에 열리니까 여러분 모두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짧은 시간 동안 더군다나 외국어를 통해서 통역을 통해서 강연을 들으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생각나요. Fashion meets technology. 근데 왜 이 아이맥이 잘 안 됐을까 보니까 한국 기후에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It's different climate, maybe. It's not adapting quickly. Oh, it's great. Yeah, maybe we are sure. Yeah. 저는 키워드가 collaboration 같아요. 많이 우리가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띄울 때 그전에 얼마나 많이 실패봤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성공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능적으로 일하는 것 같아요. 되게 펑크셔널하게 일하다 보니까
그 웨어러블이라는 그 테크놀로지의 가치는 같습니다. 제가 들을 때는 웨어러블은 스타일, 패션, 디자인 그야말로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통합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수모할 수 있고 또 뭔가를 얻을 수 있을 때 오늘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많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러 가지 사례와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연설을 해주신 리저에게 큰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션 1 발표를 마치고 이제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패널리스트들하고 이 자리를 준비하고